네,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국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체계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이 전체 그림을 알고 부분 들어가면 훨씬 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전체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국어의 문법. 문법의 첫 번째는 음문입니다. 여러분, 음문은 선생님 지금 허니쌤의 달달한 국어 TV에도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음문에서는 첫 번째 음문의 개념이고, 두 번째 체계인데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공부합니다. 우리 국어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음들의 특성을 가로, 세로, 표로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또 모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체계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음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많이 있고 당연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묻는 것들이 세 번째인 음문의 변동입니다. 음문의 변동. 변화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해서 교체에는 바뀌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고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런데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변소리 대기, 구개음화, 자음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 모음 탈락, 자음 축약, 모음 축약, 그리고 첨가는 니은 첨가와 살수련상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쓰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말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려보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익혀야 할 용어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음문에서는 개념, 체계,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변동 관련해서 4개를 크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음운이 여러분 자음, 모음 하나하나의 음운이었다면 이것들이 한 음절로 모여있는 것이 뜻을 가진 것들이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좀 큰 단위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어에서는 첫 번째 형태소 개념을 배웁니다. 형태소라는 것 말로 설명할게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뭐라고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공부합니다. 쌤이 단언컨대 형태소 실력이야말로 국어의 문법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쪼개가지고 이것이 각각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2 때 고2 여러분 뭘 것 같죠? 당장 고2인 친구도 있겠네. 진짜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형태소를 개념을 알고 각각의 형태소 종류로 분석하는 것이 관건 되겠습니다. 한 줄이니까 타이틀만 쓰자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그리고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형식 형태소, 이렇게 형태소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태소 다음을 하면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들어지는지 그 단어를 만드는 방식, 단어 형성,
단어 형성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단일어, 복합어 중에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를 배웁니다. 파생어에서는 우리가 접사, 어근의 개념을 알고요. 특히 접사가 중요합니다. 접두사, 접미사. 접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 단어의 접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 역시 이전에 쌤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품사를 판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단어 형성에서는 각각 단어가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또 세부적으로 더 무엇인지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통사적이라는 게 뭐냐, 비통사적이라는 게 뭐냐,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떻게 구별할래? 어느 한 단어가 합성어냐, 합성어라면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통사적이라면 7개 중에 또 뭐냐? 까지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품사입니다. 품사는 문법의 꽃이고 문법의 기본입니다. 품사를 그래서 쌤은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품사를 가장 먼저 해야 나머지 것들도 쉽게 용어를 알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사는 쌤이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또 이제 품사만 따로 또 할 건데 그때 또 하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품사에서는 품사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단어들이 50만 단어가 넘어요. 그리고 전부 다 50만 단어를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품사 체계입니다. 품사 체계 안에서 각각 단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말하자면 용언, 동사, 형용사. 그래서 용언에서는 이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미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용언이 활용한다는 것, 또 용언이 불규칙 활용한다는 것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품사에서는 또 용언 말고 하나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 있지만 그건 이제 품사 체계에서 따로 쌤이 해줄 거고요. 우리가 전체 흐름 잡을 때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체계 안에서 품사를 판별해야 되는 것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용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사 문법적인 자격을 더해주고 의미를 더해주고 단어와 단어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품사 조사를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조사에서는 벽조사 적어두세요. 이 용어를 익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벽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품사 다음에는 이제 단어는 끝났고요. 세 번째 단어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갑니다. 문장 단위까지 갑니다.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의 성분을 역시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분이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서술어에서 주목해야 되고 관형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보어 역시 조사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보어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서술어이다. 국어는 서술어다. 라는 건 뭐 서술어의 자릿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의 성분을 공부했으면 이 문장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어 형성하듯이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짜임에서는 이것이 혼문장인지 격문장인지 에서부터 핵심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이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구별해라. 아는 문장이라면 5개의 하위 범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어진 문장이라면 대등하게 이어진 건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법 요소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나와 있고요. 1학년 내신에서 가장 변수를 차지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왜? 전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그리고 종결 표현까지. 그럼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시간, 높임, 피동, 그리고 인용 하나, 둘, 셋, 4개만 배우는데 사동과 부정과 종결은 수능에는 나옵니다. 그러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높임 표현에서는 이게 뭐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역시 분석하는 것이고요. 시간 표현에서는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 피동과 사동은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는 것. 부정 표현 아니다라는 거죠. 안 먹었다, 못 먹었다 이런 겁니다.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죠. 직접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종결 표현, 문장의 끝을 어떻게 맺느냐. 형성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특성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은 다 끝났습니다. 이 3개가 음은 단어 문장이 국어 문법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네 번째 이제 언어 규범 해가지고 규범이라는 게 뭡니까? 맞춤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한글 맞춤법, 2번이 표준 발음법 공부하고요. 3번이 외래어 표기법, 4번이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합니다. 한글 맞춤법 어떻게 적을 것이냐, 띄어쓰기라든가 얼음이잖아요. 얼음이 아니고 얼음 이런 것들 규정인 거죠. 표준 발음법 어떻게 발음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음운의 변동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하면 이것도 쉽다. 맞춤법도 어려운 이유는 이 맞춤법을 설명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용어를 몰라서 그렇다. 앞에 있는 공부하면 용어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텔레비전 이런 것들 TELEVISION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적을 것이냐가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서울 SEOUL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잘 알 것이고, 요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어사. 역사 있듯이 국어에도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국어사에서는 중세국어가 하이라이트고요.
중세국어라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훈민정음 창제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의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15에서 16세기의 국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1 때까지고요. 고2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 가면 여기에 더해서 중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역사 임진왜란 다음에 끝인가요? 더 있잖아요. 이거는 근대국어 17에서 19세기까지의 300년의 역사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우리말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대풀이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외계어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 우리말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 말이라서 그러지. 그런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싸미 중기계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단어에서 의미, 어휘의 의미, 의미관계,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서 굳이 책에 넣진 않겠습니다. 음은 단어, 문장, 언어 규범, 국어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문법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을 잘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앞으로 할 거는 뭐고 이전에 공부한 건 뭐를 복습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선생님의 댓글창에 열려 있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투리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웃기네요.